에디슨 프로그램이라는 그 약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3학년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방학 때 그 팀에 들어와서 3개월, 4개월 동안 일을 해요. 인턴처럼요. 이제 담당 멘토가 배분이 되고 이 회사에서 들어오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인원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일을 해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세부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강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숙제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학 강의랑 똑같아요. 근데 그 강의는 지휘 엔지니어가 직접 직강을 해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 강의를 가끔씩 보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찍어져가지고 온라인에 올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저도 해마다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최신 기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못 가르쳐주는 기술들만 가르쳐줘요. 에디슨 코스가 딱 끝나면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죠. 제네럴 일렉트릭의 GE 스타트업 관련 부서인 퍼스트빌드의 한국 총괄이신 민현기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사실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잘 알고 계세요. 네. 그 에디슨이 처음에 창입을 했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가전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금융, 그다음에 발전소 엔진, 비행기 엔진, 교통시설 이런 것도 다 총괄을 하는데 저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가전 사업부만 이렇게 따로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 따로 독립되어 있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보통 그 여러 가전제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가전제품들은 개발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으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크게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제품을 만들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기능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제품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대기업의 맹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걸 모르질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내에서도 그런 작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 부서들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C랩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LG도 비슷한 부서를 가지고 있고요. GE는 그 퍼스트빌드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서라기보다는 약간 독립적인 그 스타트업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퍼스트빌드는 GE 본사에 있지 않고요. 그 루이빌이라는 지역에 그 루이빌 대학이 있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걸 이제 CF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의 그 퍼스트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 똑같은 퍼스트빌드가 있고요. 한국에는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거기는 몇 분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소수네요. 네. 미국이 본사인데도. 네.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와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오면은 이제 거기서 장비들이랑 이제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건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은 그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만들면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놓으신 분의 이름이 그 제품에 딱 붙고 그리고 그분한테는 수익이 얼마를 분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벤처 투자를 받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이겠네요. 네, 투자를 받는다기보다 아이디어를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그럼 개발비라든지 이제 제작비 같은 거는 퍼스트빌드 쪽에서 네, 되는 다 거예요. 되는 거고요. 와. 그래서 그 제품군에 따라서 어디서 생산을 해야 될지를 분류를 해요. 요거는 중국에 생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중국 퍼스트빌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퍼스트빌드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반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개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은 또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좀 디자인이 컨셉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엔지니어가 붙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한국에는 몇 분 정도 그럼 근무하고 한국엔 계세요? 지금 4분 정도 일하고 계시고요. 포함해서요? 저도 포함해서 되게 소수죠.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분이 한 20분, 30분 정도 동원이 될 거예요. 한 제품 만드는 그리고 개발하는 기간은 그게 어느 정도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난이도가 좀 높은 제품은 한 2년까지도 보고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퍼스빌드 쪽에서는 동원 인력은 한 정말 4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프로젝트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소수 인력으로 하면 매니지먼트보다는 그 어느 순간에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서 왜 애자일 시스템이라고 요즘
이것도 사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지금은 애자일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원래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앞뒤 막 순서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작은 그 스타트업 스타일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 메인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에도 많이 적용이 됐어요.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기간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죠. 대기업이나 특히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룰이 굉장히 많이 짜여져 있어요. 보통 이제 테이블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단계에서 무슨 단계를 나가길 때까지 테이블에 있는 게 다 체크시트에 체크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그 시트만 다르더라 뿐이지 제가 같이 일했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월풀이나 보시나 뭐 필립스나 이런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체크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운영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되게 철저하게 만들더라고요. 프로세스를 규격화한다. 네, 굉장히 규격화해서 어떤 것들이 빠지면 안 되고 빠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다 해놔요. 근데 요거는 사실 삼성이나 LG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런 프로세스들을 되게 준수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개발 기간을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무시하고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시험 삼아서 해보는 데가 사실 퍼스트 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퍼스트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능한 안 따라요. 네, 가능한 안 따르고 했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이 문제는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또 반대로 또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죠. 네, 큰 단계는 있어요. 이거는 아마 모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단계를 하실 텐데 스타트업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타겟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타겟의 시장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타겟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유튜브님이 한번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헬로키티 모양의 블랙박스를 기획을 했대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의 블랙박스에서 되게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헬로키티는 라이센스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중에 상당 비용을 라이센스에 쓸 만큼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여성 운전자라고 하면 내가 여성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심리를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보통 여성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막 조사해서 찾지를 않으니까 지인한테 블랙박스 좀 소개해줘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블랙박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성 운전자가 아니라 그 주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만들어보고 싶어. 아마 이런 의욕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게 실제로 투자비랑 그걸 투자를 했을 때 언제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엔지니어, 뭐 소프트웨어 쪽 최정점에 좀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상 큰 회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인데 IQ 테스트 같은 거 하시나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런 IQ 테스트보다는 그 면접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미 여기서 다닌 지 되게 오래돼서 제 면접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를 텐데 얘기 들어보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화 면접을 거의 1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화상통화 이런 게 없어서 전화로 하는데 100% 영어로만 면접을 했던 게 되게 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때 근데 그 면접을 보시는 첫 번째 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약간 이렇게 제네럴한 그런 면접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면 면담을 하는데 그때는 엔지니어들이 면담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세세한 내용을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대면 면담을 하죠. 뭐 필요하면 칠판 놓고 그려봐라. 그럼 이제 거기서 되게 그 챌린지한 게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기술에 맹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이제 저는 면접하면서 욱한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설계를 하던 사람이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면접은 약간 좀 더 이 팀에 들어오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포지션에서 너는 어떤 걸 요구받을 텐데 그런 요구의 사항에 잘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면접은 되게 길고 힘들었는데 아마 사람을 뽑는데 그 정도 시간을 들이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부서만 이런 식으로 뽑고 본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 뽑아요. 어떻게요? 거기는 에디슨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약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3학년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방학 때 그 팀에 들어와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일을 해요. 인턴처럼요. 회사 안에서. 네,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이제 담당 이제 멘토가 배분이 되고 이 회사에서 들어오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인원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발 프로세스에 되게 여러 명이 들어온다 중에 그 중에 이제 막내처럼 들어오게 돼요. 네, 그래서 코스를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세부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한 4시간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숙제도 되게 많아요. 진짜 대학 강의랑 똑같아요. 근데 그 강의는 지휘 엔지니어가 직접 직강을 해요. 되게 힘들어요. 숙제도 저도 그 강의를 가끔씩 보거든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안 했었는데, 저희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온라인 아닌 걸로 하는데도 오프라인으로 찍어져가지고 온라인에 올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저도 해마다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최신 기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못 가르쳐주는 기술들만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에디슨 코스가 딱 끝나면 그거를 이제 시험 평가 점수랑 발표 점수랑 프로젝트 점수랑 그 다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해서 순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순서들의 몇 명을 딱 뽑아요. 근데 이분들이 연봉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턴인데 인턴을 거의 그 정직원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줘요. 그렇게 뽑아서 그 친구들은 다음 해 제안을 해요. 너 할래? 말래? 그래서 그걸 한 2년에서 3년을 끝나면, 에디슨 코스가 끝나면 이분들한테 제안을 해요. 정직원이 되기 전에 코스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코스를 밟아도 되고 여긴 좀 더 이제 정직원이 되는데 이건 이제 약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에서 6개월 일할래, 일본에서 6개월 일할래, 중국에서 6개월 일할래 이래서 세계를 한번 돌아요. 그래서 세계를 한번 돌고 끝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 다 일을 해보고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요. 한국 사무실로 취업한 네. 분들 중에서도 그냥 바로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 에디슨 코스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엔지니어들만에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문 계열 쪽도 해당돼요?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그 매니지먼트 쪽 일은 엔지니어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등급을 나눈 다음에 이제 높은 엔지니어급이 되면 이 사람에게 너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충분히 한데 너 정말 엔지니어 길로 파고 싶니? 아니면 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만족하면 이제 이 사람이 매니지먼트 길로 빠져요. 코스가. 그러니까 이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그 실무를 정말 너무 빠삭하게 알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이거 왜 일을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나는 엔지니어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 관리하는 일이 내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직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쪽 분야에서 너무 계속 사실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원하는 길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내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본사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새로 들어온 친구를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이번에 새로 팀에 들어왔어. 되게 젊고 막 되게 막 의욕적이고 저한테 일 시켜요. 너 이거 좀 해. 내일까지 해야 돼. 그래서 보면 아니 뭐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딱 보면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일이 빨라. 되게 합리적으로 일의 순서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이 돌아가서 저도 되게 culture 쇼크였죠.